김지영은 그날 아침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심을 굳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척 사실은 남편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남편 박현우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척 하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걸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15회를 같이 산 부부 사이에 그런 건 말 안 해도 통하니까요. 문제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김만수, 올해 75, 평생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수산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던 사람.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옷에는 언제나 비린내가 배어있던 그 아버지가 지난 몇 달 사이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또 밥을 달라고 한다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해 복도에서 두리번거린다거나. 지영은 처음에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손녀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걸 봤어요. 5살짜리 하은이 이름을.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소견이라고 했어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지영은 그날 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눈물 대신 한숨이, 한숨 대신 짜증이, 짜증 대신 냉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실이 그랬어요. 지영도 나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 사업이 2년 전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영이 학원 강사를 하며 집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어리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을 모시고 다녀야 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지영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싶어서. 그래서였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그 말이 입 밖에 나온 건 사소한 다툼 끝에서였어요. 아버지가 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냄비 안에 있던 계란이 새까맣게 타버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불이 날 뻔했잖아요. 하은이가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 지영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가스 켜놓으셨잖아요. 불날 뻔했어요. 아버지는 영문을 모른다는 얼굴이었어요. 무슨 소리냐는 표정. 그게 또 지영의 심지에 불을 댕겼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매일 이러면 저 어떻게 하라고요. 현우가 거실에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라는 표정으로. 그게 또 지영을 자극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목소리만 낮추라고? 그 순간 지영의 입에서 오래 눌러왔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저 이제 못하겠어요.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 있어요. 거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돌봐드리고. 지영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잘랐어요. 지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짐 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아버지 짐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됐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하고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롱 위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지영은 본 적도 없던 가방이었어요. 갈색인지 검정인지 모를 낡은 가죽, 군데군데 떨어진 박음질, 한쪽 손잡이가 실로 다시 꿰매어진 그 가방을. 그리고 아버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도 왜 하는지 몰랐어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두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서랍을 닫고 옷들을 정리하다 보니 장롱 맨 아래 칸에 낡은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꺼냈어요. 근데 묵직했어요. 뭔가 가득 든 무게였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통장들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각각 다른 은행, 각각 다른 연도. 제일 오래된 건 지영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만든 거였고, 제일 최근 건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지영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예금줄 안에는 한결같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지영. 지영 이름으로 된 통장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만들어 온 적금 통장들. 지영은 숫자들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멈췄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 다시 봤습니다. 맞았어요. 숫자가 맞았어요. 생선 비린내 맡으며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한 푼, 2푼 모은 돈이 통장 몇 개를 합치니 지영이 감히 상상도 못한 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맨 밑에는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영은 손이 더 떨리는 걸 참으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삐뚤빼뚤하고 힘이 없는 하지만 또렷한 글씨. 지영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다. 장사하면서 생각했어. 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모아둬야겠다고. 이 땅 문서도 같이 넣어뒀다. 지영이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아빠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야. 제발 내 딸 고생시키지 마라. 사위한테도 전해라. 지영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사랑한다, 우리 딸.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방바닥에 눈물이 동그랗게 번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현우가 방에 들어왔을 때도 지영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현우가 종이를 보고 통장들을 보고 그러고는 말없이 지영 옆에 앉았습니다. 나가봐야 해. 지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몰라. 밤 11시였어요. 지영은 아버지가 산책하던 길들을 다 뒤졌습니다. 시장 앞, 동네 골목, 예전에 같이 가본 적 있는 삼겹살집 앞. 없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핸드폰은 방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지영은 달리다시피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공원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뒤쪽에 있는 작은 공원. 평소에 아버지가 거기 앉아 비둘기 보는 걸 좋아하신다는 걸 지영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벤치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외투 하나만 걸친 채로 앉아 계셨어요. 12월 초였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영은 뛰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지영아, 밥은 먹었니? 지영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던 건지. 아버지, 왜 이러고 계세요? 추운데. 괜찮다. 나 추위 잘 탄다. 잘 타는 게 아니라 잘 못 타시는 거잖아요. 지영은 울면서 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나 있으면 불편하잖아. 아버지, 지영아, 아빠 짐 되기 싫다. 진짜로. 내 힘든 거 나도 알거든. 아빠가 요즘 이상한 거 나도 알아. 뭘 자꾸 잊어버리고 지영이 고생시키고. 아버지, 통장 봤어요. 아버지가 잠깐 멈췄어요. 편지도 읽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딴 데를 봤어요. 어두운 공원 어딘가를. 평생 동안 그러셨어요? 저 모르게. 누가 보라고 한 거 아닌데. 아버지. 지영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손이었어요. 비린내가 배도 몇 번을 씻어도 안 빠진다고 했던 그 손. 굳은 살 투성이에 마디마디 튀어나온 그 손이 지금 지영 손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 떨리는 건지 다른 이유로 떨리는 건지.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니다. 아니에요. 미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지영아. 아버지가 지영을 봤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아빠는 괜찮다. 근데 밥은 먹었어?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 지영은 또 웃었어요. 이번엔 눈물이랑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럼 가자. 아빠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아직 그 정도는 한다. 그날 이후로 지영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지영이 갑자기 여유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치매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아버지가 지영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가야 한다고 옷을 입기도 했어요. 지영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어요. 지영은 더 이상 아버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마음이 안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지쳤고 여전히 어떤 날은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의 결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짐을 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뭔가를 붙들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아버지는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하은이 숙제를 봐줬어요. 제대로 봐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붙어 앉아 색연필을 나눴으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이 흐려지는 날에도 하은이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지영을 봐도 웃었습니다. 뭘 잊어버렸든 딸 얼굴은 잊지 않았어요. 지영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낡은 가죽 가방을 평생 들고 다녔다는 걸. 시장에 나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어딜 갈 때나 그 가방이었다는 걸. 가방 안에는 항상 통장과 편지와 땅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 어릴 때 사진 한 장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영이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는 매일 그 가방을 들고 매일 그 사진을 들고 매일 생선 비린내 맡으며 딸을 생각했을 겁니다. 지영은 어떤 날 저녁 아버지가 잠든 걸 확인하고 그 가방을 꺼내봤어요. 손으로 가죽을 만졌습니다. 닳고 닳아서 부드러워진 가죽. 이게 세월이구나 싶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재산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모이는 동안 아버지가 매일 뭘 생각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딸 생각, 딸이 고생할까봐, 딸이 힘들까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이 그거였어요. 지영은 가방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아버지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자고 있었어요. 입을 약간 벌리고 코를 조금 골면서 이불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어요. 지영은 들어가서 이불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반쯤. 지영아? 저예요. 자요, 아버지. 밥은 먹었어? 지영은 웃었습니다. 먹었어요. 잘 됐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금방 숨소리가 고르게 됐습니다. 지영은 잠시 더 거기 서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75해가 새겨진 얼굴. 주름 하나하나에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을 것 같은 얼굴. 세상에서 제일 평범하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얼굴. 지영은 방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아직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는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고도 남았어요. 오늘도 지영의 집 식탁에는 4명이 앉습니다. 아버지, 지영, 현우, 하은이. 아버지는 가끔 반찬 이름을 잊어버리고 가끔 하은이 이름 대신 지영 어릴 때 부르던 별명을 부릅니다. 하은이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원래 좀 그렇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거든요. 식탁 위에는 언제나 생선 구이가 있습니다. 지영이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냄새가 좀 나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 냄새가 집 냄새 같습니다.